마젠타라는 이 1대1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만약에 오픈 채팅을 만드는 법을 모르거나 카카오톡 URL 복사를 모르신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던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너비에 맞추기 한번 눌러줄까요?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끝에 붙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단 위치 또한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버튼을 보시면 버튼보다 살짝 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버튼보다 살짝 위, 이 부분 정도로 둘게요. 90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탑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 밑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한 거 했었죠. 그 다음에 꾸미기로 가셔서 꾸미기에서 위쪽 쭉 내려가시면 CTA 버튼 말고 다시 기본 스타일로 오셔서 여기 부분에 있는 페이지 맨 위로 버튼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여백을 한번 설정할게요. 화면 너비에 맞추고요. 오른쪽에 세팅을 해줘서 붙였고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단 좌우 여백으로 쭉쭉쭉 이동하실 수 있는데 한번 32 정도 가볼까요? 32 아직 부족하죠. 쭉쭉 보시면서 계속 설정하시는 거예요. 48 안되겠고 80 뭐 8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기도 90 네, 얼추 맞는데 버튼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92 이 정도로 맞추고요. 여백 조금만 더 줘볼까요? 84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위치가 적당하게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작업한 후에는 저장 꼭 눌러주세요. 애널리틱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구글 애널리틱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앞에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아마 이런 페이지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저는 기존에 있던 계정에서 삭제한 후에 새로 만드는 거라 앞에 부분까지는 못 보여드리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쭉쭉 해서 그냥 다음 넘어갑니다. 속성도 넣어주실 건데 저는 그냥 붕피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원 찾아볼게요. 대한민국 원 이렇게 그냥 들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업종 선택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업종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로 쓰실 거냐 나오네요. 저는 사용자 행동을 검토하는 용도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주시면서 뭐 동의해 주시고요. 이제 데이터 수집하기가 나와요. 저희는 웹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저희 우피 홈페이지에 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사이트 주소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 후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홈피드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HTTPS를 지워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스트림 만들기 들어가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측정 아이디 뜬 거 보이세요? X 측정 아이디 뜬 거 보이시죠? 여기 복사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복사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애널리틱스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였죠. 관리 버튼.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애널리틱스 부분에 아까 보셨던 측정 아이디 여기 다시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넣고 저장 해주시면 애널리틱스 연결이 끝납니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버튼 누르고 뭐 어떤 데 사용했는지까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공부해서 하셔서 엔딩 페이지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꼭 반드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피 슬라이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사이에 슬라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까요? 노션 페이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찾아볼게요. 저는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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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고 슬래시 그 다음에 콜아웃 한번 찾아볼게요. 콜아웃 들어보시고요. 우피가 이 콜아웃이라는 이 영역에 이거를 슬라이드로 변경하려면요, 우피만의 특유의 명령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피 입력을 해볼게요. 이응 OOPY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시고 슬라이드를 입력을 해서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해당 영역을 우피는 여기 이 콜아웃 안에 들어갈 내용은 슬라이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일 때 프로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2장까지만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 이제 이미지를 넣어 줄 건데요. 해당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올 건데 일단 밑에다 해서 당겨 볼게요. 슬래시 버튼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이미지 버튼 눌러주셔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배너 1 가져오고요. 똑같이 배너 2까지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를 클릭해주고 파일 업로드를 해주고 배너 2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안에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이 콜아웃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어요. 넣어주실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이 파란색 아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파란색 이미지 아래에 뜨신 거 보시죠? 놓아줄게요.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S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 후에 우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 아까 말씀드렸듯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우피 슬라이드가 존재를 하고요. 보시면 여기 슬래시가 있어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 슬래시 버튼을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다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요. 기다리신 후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적용이 됐는데요. 보면은 슬라이드 옆에 모양 회색 모도 있고 조금 디자인이 깔끔하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언어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언어가 필요한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엔터 한번, 이 슬라이드 지금 반짝반짝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서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그리고 슬래시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코드라는 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코드라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여기 코드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바스크립트라고 들어와 있네요. 저희는 YAML을 찾아봅니다. YAML 쭉 내려가셔서 YAML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는 우피와 저희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우피 이거하고 슬라이드 해주시고 이미지 2개까지 된다. 그리고 콜아웃 안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코드를 넣을 때는 이 YAML을 넣어야 한다 까지를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피가 이제 규칙을 줬어요. 이렇게 코드가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정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샵이 들어간 거를 지우게 되면은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샵이라는 거를 이 글자 앞에 붙이면 회색빛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비활성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우면 활성화, 앞에 붙이면 비활성화인데 지금 보시면 줄에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걸리는 시간입니다. 너비입니다. 꽉 차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 슬라이드를 화면에 꽉 차도록 한다라는 말은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이 화면 전체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ce를 true로 바꿔줄 경우에는 가득 찬다 여기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우토 플레이 해서 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 5천은 5초 정도, 5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뭐 7천, 8천까지 늘려도 되고요. 너무 느리다 싶으면 3천까지 줄여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가는 걸 원해서 8천 해보고요. 그리고 자동 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0으로 설정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자동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그냥 저희가 드래그해서 이동하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들이 의미한다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밑에 점을 숨기고 싶다면 false로 해라. 이 점을 숨기고 싶다면, 이 점이 안 보이고 싶다면 여기에 true 부분을 false로 입력을 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점을 보이긴 하는데 점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점 색깔 바꿔볼게요. 점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컬러를 보고 싶은데 컬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잠시 놔두고요. 다른 거 먼저 보고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둥글기 값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16인데 36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건 안 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경 색깔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배경 색깔을 원하시면 지정하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하는 건데, 보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회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색을 투명색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튼 색깔이 뭐였죠? 버튼 색깔 한번 볼까요? 버튼에 우리 컬러가 FFA0F0A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그 색깔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이 됐죠. 네, 이거를 적용이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S로 페이지 저장 한번 해주시면 뜰 거고요. 여기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득 찼네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동이 되는데 인디케이터 색깔이 안 바뀌어졌어요. 여기 색깔이. 그래서 거기를 수정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컬러 부분에 인디케이터 안에 포함된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놓쳤었네요. 들여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버튼 컬러 여기 쭉쭉 들어가서 이 색깔 다시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어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서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색깔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실 때 그냥 제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요. 노션 페이지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쓰시고요. 안에 있는 이 숫자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냥 여기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을 보시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 이 페이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페이지에서 이 야물 코드 여기를 복사하셔서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 된 거 반영돼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수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로 보일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 반영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 자 지워볼게요. 해당 부분들을 지운 상태에서 천천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꾸미기랑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들어왔었는데 홈으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홈 버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공유 정보 이쪽 보시면 로고랑 공유 이미지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피 사이트를 보면은 옆에 이렇게 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비콘이라는 거 옆에 이 물음표 버튼 한번 볼까요? 파비콘은 이 주소 옆에 있는 이렇게 아이콘이 뜨는 거를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붕피드 아이콘을 넣어 볼까요? 클릭을 해줄게요. 파비콘 영역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열기.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주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류가 뜰 때가 있는데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세팅.
공유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붕피드 이 주소 있잖아요. 여기 주소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뭐 연락처로 주고받을 텐데 그럴 경우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커버 이미지를 덮어 쓴다라는 의미는요. 해당 주소를 친절한 가이드라고 이건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노션에 이 커버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권장 사이즈 여기 1200 곱하기 627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커버랑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여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삭제 버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텐데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현재 홈페이지 왔는데 여기 적용이 된 게 보이시나요? 우리 여기 주소 이름 옆에 이렇게 붕어빵 모양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상단 바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커버 잘 들어왔고 이미지 들어와 있고 멘트 잘 넣어 있고요. 쭉쭉 내려보다 보면은 슬라이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우리가 8초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쭉쭉 설명, 차이점, 뭐 주문 방법 들어가 있고, 네, 같이 달려볼까요? 들어가 있고요. 버튼 잘 들어와 있고, 여기 탑으로 올라가는 버튼 잘 반영됐고, 카카오톡 버튼까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수업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랜딩 페이지라는 게 마케팅에서 되게 강력한 효과를 주는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랜딩 페이지를 쓴다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의 퍼널로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렇게 링크 주소들을 이용해서 잘 적절한 곳에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